자, 독일의 미학자인 아도르노. 현대 예술이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저항일 수 있는지 정치한 분석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술을 뭘로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문학 할 때 그거 기억나는 사람. 문학을 접근하는 방식 4가지 관점이 있는데 외제적 관점의 반영론, 그다음에 표현론, 효용론, 절대론 해서 내재적 관점은 절대론밖에 없고 나머지 거 다 외제적 관점이잖아요. 그럼 아도르노는 내재적 관점에서 미술을 분석하는 사람이야? 외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람이야? 외제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요? 사회 속에서 누군 작품을 분석하겠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반영론적 관점에 거의 유사합니다. 자, 아도르노는 형식주의적인 입장에서 현대예술을 접근했다. 그러니까 뭐만 보는 거야 이 사람? 그림의 뭐 예술성, 아름다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러한 저항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는 현대 예술이 미메시스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저항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모방을 통한 저항이다. 그냥 모방으로 보세요. 미메시스라고 하면 얘네 헷갈리잖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결국에 뭐라고? 저항이라고요. 저항. 현대 예술이 추상으로 치장된 것. 추상이 뭔데? 상처나 추상이 뭐냐? 그럼 넌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어? 구체적인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지? 구체적인 거는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고, 추상으로 치닫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들의 관계가 실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인데 인간들의 관계가 구체적이지 못하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입체주의적인 형식이나 몽타주 기법과 같이 파편화된 형식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을 나타낸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대 사회가 족같으니까 미메시스, 모방을 통해서 예술도 어떻게 됐다고? 족같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도르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제일 쉬운 게 피카소 그림 한번 본 적 있는 사람? 사람 얼굴 개 이상하게 쪼개놓지 않았어? 왼쪽 얼굴 쪼개놓고 코 쪼개놓고 눈 쪼개놓고 해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하나로 묶어가지고 만들잖아. 몽타주가 이런 거 아니었냐? 도키도키 마이 라이프 기억나? 1학년 때? 두근두근 데이인데 거기에 몽타주 기법 어떻게 촬영했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것들을 한 화면에다가 몰아넣는 걸 몽타주라고 불렀거든? 똑같아요. 따로따로 그린 걸 뭉쳐놓으면 그게 몽타주인데 그러면은 각각 얼굴의 부위들이 어떻게 돼 있어? 다? 조각난 것처럼 깨져 보이지. 너네들도 현대사, 너네 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 그런 생각 별로 없지 않아?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대한민국 뭐 족가라 그래 알바노잖아요. 출산율 0.67? 뭐 내 알바노 나만 잘 살면 됐지. 이게 개인화 파편화된 현대사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그러니까 인간이 힘들고 인간을 나타내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도르노의 입장. 예를 들어서 현대 예술이 몽타주의 파편적 형식을 취하려면 그것은 자본주의적 분업 속에서 인간의 노동이 전체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고 파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림도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돼? 왜?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근거가 뭔데? 사회의 모방이라며. 사회의 모방이 예술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예술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모방에 있다. 자, 현대 예술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현대 사회가 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미메시스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현대 예술은 파편화된 형식을 통해서 즉 사물의 손상되고 소외된 형태를 통해서 손상되고 소외된 현대사회의 부정적 상태를 증언한다고 보았다. 왜? 모방이니까. 안 어렵죠? 다시 말해 현대예술은 불구화된 형식을 통해서 스스로 추해졌어. 왜? 현대사회가 추해서. 그치?
난소봉의 아버지 같은 거죠. 불구로 만들었잖아, 일부러. 그래서 추해짐으로써 불가능한 현대사회를 고발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 저항을 통해 왜 저항이라고 부르니? 왜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회를 모방하는 건데 왜 저항이야?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맞아?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 부정적인 그림에서 나타내니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현대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거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준규야? 어디 갔냐? 이 때문에 현대 예술은 아름다움을 버리고 새로움을 추구한다. 과거에 합리적인 의식이 없었던 인간은 자연과 미메시스의 관계를 맺었다. 그때의 자연은 살아있었고 그리하여 종종 숭배의 대상이 됐는데 계몽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의 지배에서 벗어나나 합리적인 의식을 얻은 대가로 그만 자연과의 유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 읽고 정리해 줄게요. 인간이 자연과 다시 화해하려면 이제는 계몽을 계몽해야 된다. 이성은 새로이 어리석어져야 된다. 아도르노는 그 일이 지금 현대예술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자, 과거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얘들아, 예술은 인류 태초부터, 초창기 때부터 존재했던 거 인정? 벽화 그렸잖아. 인정? 그때 벽화에 뭐 그렸는데? 자연에 있는 막 동물 이런 거, 고래를 그리던가 아니면 뭐 사슴 이런 걸 그렸잖아. 그러면 인간은 자연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 맞아? 어떻게 그렸다고? 예술이 태어난 거 맞아? 인간과 자연의 서로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관계를 맺어서 자연을 모방한 예술이 나왔어. 이게 과거야.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 하지만 인간이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계몽주의 운동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간은 더 이상 우리 자연 속에 살아가니? 너네 자연 속에 살아가? 사회 속에 살아가?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현대는 인간이 사회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 그래서 사회를 모방해서 뭐가 튀어나와? 현대 예술이 튀어나왔어. 그래서 과거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 뭐가 있었다고? 계몽이라는 게 있었네. 근데 계몽은 뭘로 대표되니?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으로 대표되는 게 계몽이지. 합리성과 이성으로 대표돼.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가 현대에서는 사라져버렸다 얘기해도 되니? 여기에 자연이 아니라 사회가 들어와 버리면서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잖아. 그런데 나중에 뒤로 가면은 나오겠지만 우리는 다시 뭘 해야 된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맞아? 그러면 미래에는 인간이 다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러면은 계몽을 다시 뭐 해야 된다고? 계몽해야 된다고. 깨어남이 계몽이거든. 깨어남. 그래서 계몽을 계몽해야 돼. 그래서 다시 자연을 뭘 해야 된다고? 모방을 통해서 그려야 돼. 그래서 이게 뭐 미래 추구겠죠?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 현실에서 얘들아,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는 거 맞니? 자연물인 말과 인간의 관계가 밀접했지. 지금 뭐 타냐? 너네 말 타냐? 차 타냐? 차 타지.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거 맞아? 근데 차는 자연 친화적이야? 자연 친화적이지 않아. 석탄으로 시작했다가 석유 태우니까 이제
자연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삼잖아. 그러니까 너네 이제 요즘에는 무슨 트렌드야? 차가 다시 전기차 친환경으로 돌아간다고. 미래에는 자연과 다시 인간이 친해지는 관계로 돌아가야지만 존속이 계속 가능할 거야. 이런 게 요즘의 트렌드 아니야? 예술에서도 똑같이 그렇다라고 아도르노는 생각하고 있다. 그거예요. 자, 이해 다 되죠? 무슨 말 하는지. 자, 새로움의 추구는 자연과 화해하는 길이자 사회와는 불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서 미래로 나아갈 때 어떤 방식을 취한대? 현대 예술가들은 형식주의적인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사람을 막 파편화시키고 깨버리는. 얘들아, 옛날에 그렸던 르네상스 이전에 그렸던 예술들 보면 그냥 자연을 그대로 모방해놨는데 이걸 사람이 새로 재해석해가지고 새로움을 창조해낸 거잖아. 현대에서 추상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피카소는 그러면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일까? 왜? 수업 중인데. 수업 중이야. 기다려. 그러니까 다시 아니 개새끼들. 다 역행해야 된다고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새로움이 다시 뭘로 돌아가야 돼? 모방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자연에 대한 모방으로. 그럼 새로움은 왜 새로움을 자꾸 창조해냈냐? 아도르노는 왜 자꾸 새로움을 창조해냈어? 저항이라고 하지 않았냐? 사회와 불화하는 길이다.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사회는 차이를 지워버리고 모든 것을 개량화하는데 이 동일성의 폭력에 맞서서 현대예술은 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해. 얘들아,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렸다 치자. 너네 이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존나 새롭게 그렸는데 너네 이거 이해돼 안 돼?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다. 피카소 그림을 보고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피카소 입장에서 그려놓은 이 추상화는 너네랑 소통하는 거야? 너네랑 불화하는 거야? 불화하는 거지. 너네와 불화하는 거야. 내가 새로운 형식을 가지고 옴으로써. 왜? 그게 뭐니까? 난 이 사회에 대한 저항이야. 사회와 소통하지 않을 거야가 저항이라고. 새로움을 추구를 통해서 어디 갔냐? 새로움, 합리적인 의식, 유대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뭐 저기 계몽을 경영해야 된다 됐고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였냐? 새로움을 추구는 자연과의 화해, 사회와의 불화는 저항이라는 얘기잖아요.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사회 차이 뭐저저저고. 그래서 형식의 실험을 통해서 끝없이 기존의 코드를 깬다. 왜? 저항. 사회에 대한 저항.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새로운 형식, 새로운 예술 언어. 저항이에요. 저항하기 위해서 새로움을 가지고 왔고 인간과의 불화를 만들어낸다고요. 자, 따라서 급진적인 형식을 통해서 사회를 급진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모더니즘의 미학적인 신념이 되며 새로운 형식을 만드는데 실패한 예술은 형이상학적으로도 실패한 것이 된다. 새롭지 못하니까 저항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있는 거는 사회에 있는 거잖아요. 새로움이 사회의 반대가 돼야 되는데 현대예술은 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기 위해 끝없는 형식의 혁신 속에서 자꾸 말이 너무 그지 같다. 됐어? 그냥 새로움으로 바꿔도 돼? 한없이 난해해진다. 추상적이 되네. 하지만 이는 사회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차원에서 사회와 다시 화해하기 위한 제스처가 된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미래 사회는 자연 친화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는 내가 저항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나중엔 미래 사회에 자연과 하나 되면 더 좋은 차원의 사회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도르노의 예술가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현대예술의 저항은 추상적인 성격에만 머물러 있고 역사적인 시각을 결여하고 있으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현실의 저항력을 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야, 요즘에 혹시 가끔 인스타 피드에 현대예술이라고 뜨는 것들 본 적 있어? 벽에 바나나 걸어놓고
7억 8천. 황금색 변기 갖다 놓고 12억 이렇게 현대예술이라고 한다고. 그거 이미 현대예술이 팔리고 있다라는 건 이거 사회 자본주의 이미 녹아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럼 아도르노가 봤을 때 그러한 현대예술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움의 추구일까? 아니라는 거지. 이미 뭐가 되어버렸다고? 자본주의 종속된 거라고. 팔린다며 예술이. 예술은 팔리는 게 아니지. 인간 사회를 모방하는 건데 그렇게 팔려버리면 이미 자본주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력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인 내용이 빠진 형식의 실험에만 몰두하게 한다면 말이 어렵다. 그냥 새로움에만 몰두하는 거. 아니 새로운 거 다 좋은데 뭔가 의식을 가진 새로움이어야지 그냥 새롭게만 하면 되냐고. 그 형식이 아무리 급진적이어도 자본주의 문화사도에 포함되어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 또한 가능하다니까. 의식 없는 그냥 새로움의 추구는 결국에 새로운 상품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도르노의 예술관이네요. 이해되시죠? 문제는 쉽습니다. 43번에 1번이에요. 하나의 관점을 특정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슨 요소? 아도르노의 예술관 하나의 관점을 특정 요소, 형식주의적인 차원에서 증명하고 있다. 됐지? 현상의 원인이 나왔니? 이것도 없고요. 해결책도 딱히 뭐 없어요. 유사한 사례를 비교한 적은 더 없고요. 자료를 활용하지도 않았어요.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도 없고요. 자, 헤겔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헤겔은 인간의 정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인간 정신을 통해 가공된 예술이 더 아름답다고 보았대요. 즉, 자연을 인식과 기술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예술로서 표현한 예술미를 자연미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대요. 어떻게 된 자연의 모습? 인간의 상상으로 가공된 자연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헤겔은 봤대. 이러한 원리에 따라 탄생한 예술은 참된 진리를 구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했는데, 자, 아도르노가 봤을 때 헤겔을 까야 돼. 이제 뭐라고 까는 게 좋을까? 아도르노가 그럼 집중한 건 뭐였어? 정치적 인식과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이 아도르노의 주된 가치관이었어. 근데 헤겔은 지금 외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보니 아니면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보니? 그치, 이거 완전 절대론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는 거지. 예술 그 자체의 아름다움 그것만 보겠다는 거지. 그럼 아도르노는 헤겔한테 뭐라고 할까?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사회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어. 사회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거 결국에 네가 그리는 예술미도 뭐가 될 거야? 자본주의 상품이 될 거야. 그거 의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역사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아마 비판할 거야. 단 몇 번? 땡! 안 돼. 이거는 왜 안 되냐? 봐봐. 이거는 아도르노가 할 말이야? 이건 아도르노가 할 말이 아닌데. 그치? 아도르노가 할 말이 아니야. 자, 4번밖에 안 나와요. 예술이 자연을 인위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인간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비판하는 게 제일 적절할 거예요. 자, 헤겔이 그러면 좋아하는 그림 내가 하나만, 이거 헤겔 정반합이 또 많이 나오거든. 그 미술 시간 같은 때 시계인데 탁자에 이렇게 시계가 쭉 늘어져 있는 그림 본 적 있니?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대롱대롱.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자기 작가의 생각만으로 이렇게 구현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원래 현실을 뒤틀어 놓은 거잖아. 그래서 헤겔이 좋아하는 건 그런 것들을 아마 좋아했을 거라고요. 답은 4번밖에 나올 게 없고요. 자, 45번에 기억에 따라 현대 예술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파편화된 형식 인간사회 표현, 맞지? 여긴 걸릴 거 없지? 스스로 취해지는 방식, 현대사회 상태 고발, 문제 없지? 사회와의 소통 거부, 새로움을 지향, 맞지? 문제 없고, 문제 없고, 문제 없고. 형식의 혁신, 새로움을 통해 높은 차원에서 사회와 화해,
문제 없고 자연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B성으로 가야 된다고. 다시 답 5번이고요. 자 46번에 A가 뭐냐 사회 저항 이런 얘기. 현대 얘기하는 거고요. B가 자연과의 미메시스네. 그러면 사회와의 저항은 인간이 뭐를 미메시스하는 거냐? 이거 맞아? 사회의 모습을 모방하는 게 현대 예술 맞지? 과거는 이렇게 자연의 모습을 모방하는 거고요. 이게 과거가 될 거고. 안 돼. 안 되지. B가 안 돼. 과거가 안 되고. A와 B 모두 인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그런 적 없다. 자연을 최우선 가치. 자연을 숭배했다고 했잖아. 숭배는 자연을 최우선 가치에 둔다. A는 자연과의 유대감 개소리. A는 자연과의 소통을 거. 문제 없지? B는 자연과의 소통을 주. 문제 없네. 엥? 잠깐만. 아, 소리. 야, 그거 맞아? 맡겼다. 자연과의 소통의 거부가 아니라 뭐와의 소통의 거부가 돼야 돼? 사회와의 소통 거부라고 해야 되지 않냐? 맞아? 사회와의 소통 거부를 새로움을 통해서 한다 했잖아. 자연과의 소통 거부 여기가 안 되나? 자, A는 미메시스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현대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B는 자연의 친화적인 인식을. 이렇게 하면 다 5번 나오네요. 자, 47번은 이거 사실적인 그거 단어 문제니까 제가 해설을 해드릴 게 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술 제시문 끝내고 쉬었다가 합시다.